실종된 현서방 형 찾으면 너네 부부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형인지 뭔지 절대 찾지 마. 장윤자가 악독한 본성을 또다시 드러내고 진나영에게 김마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 현우를 찾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최선영과 진수지 모녀를 갈라놓으면서 최선영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훔쳐서 사채빚을 갚았던 사악한 본색을 버리지 못한 장윤자인 거죠. 김마리가 30년째 눈물로 찾고 있는 현우를 찾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장윤자인데요. 이로써 장윤자의 죄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채우리가 2층 현우방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처럼 김마리가 환우의 날 어린아이 분장을 하고 진수지와 함께 무도사와 배추천사 공연을 하는 채우리를 보고 현우를 알아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마리가 현우를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사람은 최선영입니다. 진나영이 5살 현우의 얼굴로 35살이 된 현우의 모습을 찾는다면 이유는 김마리에게 며느리로 완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요. 진나영의 선택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진태가 장인어른 김영수 박사의 임종을 지키며 현우를 버리지 않았고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요. 한진태가 무슨 의도로 현우를 찾는 단서를 숨겼거나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박사는 김마리의 아들 현우를 잃어버리고 사위인 한진태가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진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고는 잘못된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로 확정이면 한진태가 최종 빌런이고요. 한진태가 김마리와 현우를 사랑했다면 수사 재개를 요청하기 위해 의심이 가는 정순정의 자료를 빼낸 걸 수도 있습니다. 김마리는 선영의 말에 용기를 내서 현우 실종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했던 형사도 은퇴를 했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다른 단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사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30년 전 현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마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마리가 형사를 만나면 한진태에 대해 김영수 박사가 받은 보고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진태는 1998년도에 해들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차트에서 최선영과 위암 환자였던 정순정의 치료 일지를 읽고 정순정의 사망 날짜까지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을 했습니다. 정순정이 사망한 날짜는 1998년 7월 13일인데요. 채우리의 기억 속 엄마는 위암 환자였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진태가 자료를 빼낸 정순정을 우리가 엄마로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수지에게 요양병원에서 엄마와 친했던 선영을 만났고 이후에는 성모희망원에서 지냈고 중학교 때 선영이 입양했다고 했는데요. 김마리와 채우리는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해도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김마리는 채우리를 3번 이상 가까이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채우리가 술에 만취한 한현성을 집에 데려다주고 2층 현우방을 봤습니다. 우리가 수지에게 기분이 이상하다는 말을 했고요. 우리가 5살까지 살았던 집을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마리가 채우리에게서 현우의 얼굴을 찾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30년 전 현우를 찾던 전단지가 있고 김마리가 현우에게 쥐어준 레고 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최선영이 현우가 벗지 않으려고 하는 티셔츠와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레고 구급차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김마리가 마당집에 자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리가 채우리 방에서 장난감 구급차를 발견하거나 어렸을 때 사진을 보게 될 가능성을 생각했는데요. 수지 맞은 우리 작가님이 복선을 촘촘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뇌피셜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2층 현우방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걸 보고 김마리도 채우리가 현우라는 걸 알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진태가 진수지 선생을 불러서 환우의 날 진행을 맡겼는데요. 모가장과 윤간호사는 채우리에게 공연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채우리가 무대 울렁증이 있다고 못한다고 했는데요. 모가장이 무대 체질인 진 선생과 함께하면 되지 않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가장과 윤간호사, 안보호사는 무대에 올라갈 수 없으니 최 선생과 진 선생이 알아서 하라는 건데요. 아라와 두리가 우리와 수지가 환우의 날 공연을 해야 하는데 할 게 없다고 하자 왜 할 게 없냐고 하면서 무도사와 배추천사 공연을 하라고 등을 떠밀 것 같습니다. 그날 무척 웃겼다고 하면서요. 환우의 날이니까 환우분들에게 큰 웃음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와 수지에게 용기를 줄 것 같은데요. 채우리와 진수지는 각자의 상처로 엄마를 잃고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고 어른이 된 사람들인데요. 수지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수지와 함께 아이처럼 놀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건데요. 유치해 보였던 그 장면이 두 사람에게 왜 소중한 기억이 되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만약 환우의 날 우리와 수지가 무도사와 배추천사 공연을 한다면 김마리가 채우리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김마리가 무대에서 무도사 분장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배추천사 어린이가 된 진수지와 공연하는 채우리를 보고 5살 현우를 떠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슴 먹먹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김마리가 공연하는 현우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 현우야. 김마리가 채우리와 진수지의 무도사와 배추천사 공연을 보고 충격으로 쓰러지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모가장이 채우리에게 기밀사항으로 김마리 이사장이 30년 전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김마리가 퇴원 후에 아무도 몰래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할 것 같은데요. 환우의 날 공연할 때 한진태가 김마리 이사장 옆에 있었다면 김마리가 현우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것 같고요. 한진태도 해들 요양병원에서 채우리가 엄마로 기억하고 있는 정순정에 대한 자료를 빼내서 서재 서랍에 감췄기 때문에 채우리의 입양 과정을 조사해서 김마리보다 먼저 채우리가 현우라는 걸 알게 될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한편 진나영이 현우를 찾는 김마리와 한진태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진수지가 채우리의 어릴 적 모습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수지가 우리에게 김마리 이사장이랑 닮았다고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선배랑 술을 마셨다고요? 집에도 같이 갔고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요? 집이 익숙했어.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특히 문이 열려있던 2층 방이. 수지는 우리가 한 선배 집이 낯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수지는 정신과 의사의 직업적인 감으로 우리가 진백구와 남매로 살기로 결정은 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기가 허해진 거라고 짐작합니다. 우리도 한현성의 집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분을 떨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 내가 진백구를 못 잊고 너무 애쓰다가 잠도 못 자고 체력도 떨어지고 허해진 거야. 우리와 수지가 마당집 식구들 앞에서 감정을 숨기기 위해 명랑한 척을 너무 하는 바람에 선영과 우창, 강정순까지 두 사람을 더 안타깝게 바라보는데요. 둘이까지 선영에게 오빠랑 진 선생님이 꼭 남매로 살아야 하는 거냐고 한마디를 해서 선영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최선영도 우리에게 친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해들 요양병원을 찾거나 성모 희망원에 남아있는 우리의 기록을 확인하러 가는데요. 성모 희망원에서 김마리를 만나고 우리를 입양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마리가 3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아들 현우를 35세 멋진 의사가 된 채우리를 빨리 찾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